얼굴을 보여줄 테니 500냥 주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 출신인 한 씨와 강 씨가 살았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공부도 같이 했고 과거 시험도 비슷한 시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지요. 그러다 또 같은 시기에 관직에서 물러나 젊은 나이에 함께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인생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집도 아주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다 보니 다른 식솔들까지도 친하게 지내며 가족만큼이나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한 씨는 딸을 낳아 일주라 이름을 붙였고 강 씨는 아들을 낳아 서룡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씨와 강 씨는 장래에 서로의 아들, 딸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기로 약조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일주와 서룡이의 나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 씨와 강 씨가 사는 마을에 크나큰 병고가 닥쳤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돈 것이었습니다. 한 씨와 강 씨의 부인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강 씨마저 같은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의원들 말에 의하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죽기 전에 한 씨를 불러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구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서룡이 저 어린 것이 혈혈단신 어찌홀로 살아가겠는가. 자네도 철을 잃어 경황이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을 혼인시키기로 한 우리 사이에 약조도 있고 해서 말인데 내가 간곡히 부탁하겠네. 내가 죽거든 서룡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사위로 삼아주게. 이 사람아,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 말게나. 그리고 며칠 뒤 강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친구와의 약속과 유언에 따라 강 씨의 아들인 서룡이를 집으로 데려가 친자식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서룡이와 일주를 같이 불러놓고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아이는 매우 총명하여 한 씨는 글을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질 정도였습니다. 두 아이가 8살 먹은 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한 씨의 생일날이었지요. 한 씨는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 서룡이와 일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글을 배운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오늘같이 좋은 날, 너희들 학문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구나. 너희들은 장차 부부가 될 정혼한 사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보다 특별한 사이인 것이지. 일주는 서룡이를 생각하며 글을 짓고 서룡이는 일주를 생각하며 글을 지어보거라.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들이 글을 한 수씩 지었는데 서룡의 용용자와 일주의 구슬 주자를 사용해 서로를 표현했습니다. 서룡이가 지은 글을 보니 용본무주 진천하라 하여 용은 본디 구슬이 없으면 하늘을 떨치지 못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룡이 지은 이 글의 짝을 일주가 지었는데 주불용 이시보배라 하여 구슬은 용이 아니면 보배가 되지 못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씨가 이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어리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한 씨는 마음이 흐뭇해서 내가 말년에 너희들을 얻어 참으로 공을 들여 키웠는데 둘 다 글 재주가 뛰어나구나. 내가 참 뿌듯하다. 장차 이 애비의 뒤를 이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어라. 한편 한 씨는 비록 낙향한 신세였지만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상소를 소신껏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상소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영모로 몰려 한양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서룡이와 일주의 부모 역할을 혼자 도맡아 했던 한씨가 벼랑간 끌려가게 되다니 서룡이와 일주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고아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서룡이와 일주가 잡혀가는 한씨의 뒤를 따라가는데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일주가 통곡을 하며 사령을 붙잡고 놓지를 않으니 무지막지한 사령들은 인정사정 없이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어린 일주는 정신을 잃고 나가 떨어졌지요. 그것을 보고 또 서룡이가 달려드니 결국 서룡이마저 사령의 발길에 차여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서룡이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니 일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룡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를 찾아 한씨가 끌려갔을 방향으로 정신없이 한참을 달려가 보았으나 일주는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봤지만 역시 일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집 밖으로 나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해가며 서룡이가 그토록 간절히 찾아보아도 일주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일주가 행방불명되던 그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씨의 집을 들락거렸던 박물장수 황씨였습니다. 물건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씨가 잡혀가고 서룡이와 일주가 대성통곡을 하며 그 뒤를 쫓아가다가 사령에게 차여 정신을 잃는 것까지 모두 보았지요. 한씨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셈이 빠른 박물장수 황씨는 서룡이와 일주가 이제 고아나 다름없고 돌봐줄 사람이 딱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씨는 기절한 일주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일주가 눈을 뜬 곳은 박물장수 황씨의 집이었습니다. 일주가 두리번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진정을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황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좀 드세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영모죄로 끌려가셨소. 아이고, 이를 어째. 아가씨 당분간 이곳에서 나랑 함께 삽시다. 그보다 먼저 서룡이를 찾아야 돼요. 서룡이가 지금 혼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거요. 그러자 황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서룡도련님은 사령들이 데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요. 일단 여기서 살면서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보십시다. 아가씨는 지금 너무 어려서 혼자 누구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가씨가 조금 더 크면 제가 한양으로 같이 찾으러 가보든가 할게요. 그렇게 황씨는 일주를 달래서 자기 집에서 함께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룡이는 아무리 찾아도 일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일주가 끌려가는 아버지를 쫓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씨가 끌려간 쪽으로 일주를 찾아 헤맸습니다. 박물장수 황씨가 데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일주는 끌려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황씨는 일주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부모도 없으니 데리러 올 사람도 없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일주가 성인이 되면 참으로 대단한 미모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씨는 일주를 잘 키워서 화류계에 팔거나 아니면 기생을 직접 만들어 큰
큰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서 그렇게 하면 일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그곳을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생으로 유명한 평양으로 일주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평양으로 올라간 뒤부터 황 씨는 일주를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 밤낮 슬프게 울기만 하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또 널 키우면서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면 너도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사람이라면 말이다. 일주를 대하는 황 씨의 말과 행동이 하루하루 거칠어졌지만 일주는 기댈 곳이라곤 황 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자랐지요. 황 씨는 일주에게 가무를 배우게 했습니다. 네가 살아나갈 방법은 이 길뿐이야. 그러나 일주는 양반집 교수로서 학문 배우는 것은 좋아했으나 가무를 배우라는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 씨의 구박에 결국 할 수 없이 기생들의 가무를 배우고 익히게 되었지요. 일주가 워낙 총명하였고 또 재능도 있었는지 노래도 춤도 악기도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다른 사람 한 해 동안 배울 것을 6달 만에 익히곤 했습니다. 일주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지요. 일주가 15이 되니 정말 외모도 참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황 씨의 딸 일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외모에 가무까지 뛰어나다는 소문이 평양에 자자했습니다. 한다하는 돈량이 나 있는 양반집 자제들 중에서 일주를 한번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가 그렇게 유명해지니 욕심이 과한 황 씨는 한미천 잡아보자는 생각에 자기 집 대문 앞에 간판을 아주 써 붙여 놓았습니다. 일금 500냥이라. 한번 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돈 500냥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냥이라는 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하는 대갓집 명문귀족들의 자제들을 포함해 많은 사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고 들어와서 일주의 얼굴도 보고 거문고 연주도 즐기며 술을 먹다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를 보러 한다 하는 건달들이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이 하니 황 씨는 금방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황 씨는 일주를 이용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황 씨는 그것도 부족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도 해가며 더 많은 돈을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날들 속에서도 일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서룡도령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뱃사공으로 일하는 김서방이 와서 황 씨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김서방이 황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황 씨는 돈 대신 김서방의 딸을 데려오기로 약속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을 데려오면 기생으로 키워주겠다면서요. 김서방은 원치도 않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빌려간 돈 꼭 가져오슈. 약속 안 지키면 당장 사또 찾아갈라니까 그렇게 아슈. 그게 싫으면 딸을 내놔야지. 뭐 어쩌겠어? 황 씨는 그렇게 말하고 김서방을 돌려보냈습니다. 허탈하게 걸어가는 김서방을 일주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김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서방, 여기 있어. 이 돈이면 이자까지 쳐서 충분할 거요. 아이고,
일주아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요? 김서방의 딸이 나처럼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소. 그리고 아무리 돈이 필요하더라도 딸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마시오. 꼭 딸을 잘 지키시오. 그 아이에겐 아비가 꼭 필요할 테니. 그렇게 일주 덕에 김서방은 황 씨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한데 남자들이 계속 일주와의 하룻밤을 원하니 그것을 버티기 위해 일주는 글 한 수를 써서 내놓았습니다. 용본 무주진 천하. 그것은 바로 어릴 적 아버지의 생일날 글짓기를 할 때 서룡도령이 쓴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의 짝을 제대로 완성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것이 일주가 내세운 구실이었습니다. 일주는 아예 그 글귀를 담벼락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명했던 일주는 그 일로 더 유명해졌지요. 한편 서룡이는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일주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한 일주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봐야 당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평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서룡이는 평양에 온 김에 경치가 좋다는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모란봉은 그리 높지 않았고 밤중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모란봉 어느 나무 밑에서 잠들 생각이었습니다. 한쪽에 자리를 잡은 서룡이는 퉁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 객지를 떠돌다 보니 심심할 때마다 연습했던 퉁소가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서룡이가 적적한 마음을 담아 퉁소 한 곡조를 부니 그 청아한 소리가 평양성 내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일주는 자기 방에 있다가 심심하기도 하여 바깥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바람 소리와 함께 은은히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서글프고 외로운 일주의 마음을 건드리는지 또한 어찌나 밤의 정취에 잘 어울리는지 비범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곡조를 연주할 수 없을 듯 했습니다. 일주는 방으로 들어가 검은고를 갖고 나와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퉁소 소리가 그치자 일주는 검은고 연주로 화답을 했습니다. 서룡이가 퉁소 연주를 마치고 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은은하게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또한 서룡이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지요. 정말 아름답고 또 슬픈 곡조로구나. 서룡이는 문득 검은고를 연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룡이가 검은고 소리를 쫓아 찾아온 집은 운 좋게도 일주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서룡이는 몰랐지만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은고 소리를 쫓아왔다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하기에는 밤이 너무 야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룡이는 돌아섰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난 서룡이는 아직도 그 검은고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평양을 떠나기 전에 그 검은고를 연주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룡이가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지요. 그러자 황 씨가 나왔습니다. 어찌 오셨소? 누굴 찾으시오? 저는 팔도강산 부지 거쳐 돌아다니는 과객이오만. 지나다가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주인을 만나보고자 이렇게 왔소이다. 그 검은고를 연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만나게 해주시오.
황 씨가 서룡도령을 아래 위로 훑어보니 양반으로 보이긴 하나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에 한눈에 봐도 돈이 있을 리 만무해 보였습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집이 아니요. 들어오려면 500냥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써 붙인 거 안 보이시오? 500냥이 있으면 들어오시오. 붙여놓은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서룡도령은 다시 말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그 검은 고를 치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만나서 말이나 잠시 해보면 안 되겠소. 필요 없소. 돈 없으면 그만 어서 가시오. 한편 일주가 집안에서 가만히 들으니 황 씨가 바깥에서 누군가 자길 찾아온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가 대문간으로 다가가 보니 황 씨가 웬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끈질기네. 안 그래도 손님 오실 준비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참. 제가 얘기해 볼 테니 어머니는 들어가서 일 보셔요. 네가 잘 알 수 있겠냐?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잘 말해서 돌려보낼게요. 아, 그럼 좀 이따가 손님들 오시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얼른 돌려보내거라. 예, 드디어 일주가 서룡도령과 만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을까요? 선비님, 어찌 오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였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한평생 떠돌아다니는 몸입니다. 그러던 차에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심해가 처량하여 퉁소를 한 곡조 불었지요. 그런데 그의 화답에 검은 고를 쳐준 사람이 있어 그 장본인을 한번 만나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준 곡조를 서로 주고받은 사이라 그런지 왜인지 모르게 일주도 속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일주는 서룡도령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서룡이 일주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와 앉아서 그 방을 둘러보니 화류 문갑 귀해 보이는 도자기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일주가 밖에 대고 말했습니다. 주안상을 차려오너라. 금세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시장하실 텐데 약주나 한잔 하시며 말씀하세요. 그러는 중에 일주가 남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그 옛날 강서룡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일주가 물었습니다. 선비님이 한평생 돌아다니며 찾아 헤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서룡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일주는 도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써놓은 저 글에 짝을 지어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룡이 그 글귀를 보니 자기와 일주가 8살 때 일주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지은 글이었습니다. 서룡 또한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여태 찾아 헤매던 한일주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낭자, 저 글귀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요? 제대로 글을 짓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제 일신을 맡길 것입니다. 서룡은 붓을 달라하여 어릴 적 일주가 지었던 글을 일필이지로 써내려갔습니다. 완성된 글을 보자 두 사람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감격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 거야? 너와 헤어지고 오늘날까지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혹시 아버지는 어찌 되셨는지 알아? 아니, 수소문 해보았지만 들을 수 없었단다. 그렇구나.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일주였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렇게 만나긴 했으나 어머니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 아까 그분이 어머니신가? 응, 내가 어렸을 때 날 키워주셨어. 지금은 저분이 내 어머니시지. 그리고 그동안 어찌 살아왔는지 서룡도령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너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 우리 같이 도망가자. 어머니가 키워준 은혜는 그동안 충분히 다 갚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까 이곳을 들어오면서 보니 지키는 남자들이 몇 명 보이던데 그들을 따돌릴 방법이 필요하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일주가 귓속말로 서룡에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일주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폐물을 모두 보자기에 싼 후 서룡에게 다 주었습니다. 서룡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보찜에 잘 갈무리한 후 조용히 일주의 방을 나갔습니다. 3일 뒤 서룡이는 좋은 옷과 신발로 온몸을 휘감고 일주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백화를 보러 왔소이다. 백화는 일주가 기생으로 활동하며 쓰는 예명이었습니다. 황 씨가 서둘러 나가서 맞이하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나 옷차림이 아주 화려하여 돈 좀 있는 집의 자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검은고 연주자를 찾아왔던 거지선비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느 부유한 양반집 자제분이 대낮부터 우리 백화를 찾아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바람 좋고 햇볕 좋은 날 어찌 방에서 술만 마실 수 있겠소. 내 오늘은 백화와 뱃놀이를 가고자 이렇게 왔소이다. 라고 말하며 대뜸 환전표 한 장을 딱 내미는데 바로 500냥짜리였습니다. 황 씨는 금세 입이 귀에 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풍류를 아시는 선비님이십니다. 백화를 어서 준비시키겠습니다. 일주를 단장시켜 선비에게 딸려보내고 황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선비라는 것이 조금 걸렸지만 어차피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 어찌하면 저 돈 많은 새로운 손님을 단골로 만들지. 황 씨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황 씨는 곧 낮잠에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황 씨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급히 들어와 황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얼른 나와보시오. 큰일 났소. 황 씨가 급하게 나가보니 대동강에서 놀이배를 빌려주는 뱃사공 김서방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고요. 술 취한 손님이 물에 뛰어들려는 걸 말리다가 백화 아가씨까지 같이 물에 빠지는 걸 봤는데 막상 구하러 가보니 보이질 않아요. 그 소리를 들은 황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어찌 된 것일까요? 정말 백화 씨, 아니 일주가 정말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일까요? 설마 이렇게 허망하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뱃사공 김서방은 사실 예전에 일주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황 씨로부터 자신의 딸을 뺏길 뻔했던 것을 구해준 것 말입니다. 김서방은 그 은혜를 갚고자 이번에 일주의 도주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물에 빠져 행방불명됐다고 황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김서방의 도움으로 황 씨의 눈을 피해 평양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터를 잡고 작은 초가집에서 혼이 나요. 이제는 부모님들의 뜻대로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부잣집 양반의 자제였던 두 사람이 어린 나이에 모진 고생을 겪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유일한 서로를 다시 만나 가난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